바이에른 뮌헨의 무관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2023-24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라치오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급기야 투엘 감독의 후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라치오전 패배, 김민재 선수의 활약 그리고 감독 교체설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에 앞선다라는 전망과 평가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 경기가 라치오의 안방인 로마에서 열렸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경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라치오가 또 세리에 A 무대에서 고전하고 있던 부분 얘기들을 생각하자면은 이 경기를 이제 바이에른이 패배한 것은 이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제기되는 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 이번 패배가 좋지 않은 것은 그 지난 라운드 리그에서 레버쿠젠에게 이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침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라치오 원정에서 좀 패하면서 그것도 1차전에서 패하면서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옵타 세계적인 통계 매체에서 케인 선수의 사진을 딱 내걸었던 이유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면서 수비의 안정화를 회복하긴 했지만 공격력이 떨어졌다. 전반기에 정말 무지막지한 득점을 했던 케인 선수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지난 레버쿠젠전에 이어 이번 경기도 득점이 없었던 것뿐 아니라 세부 기록을 보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즉 네. 사실 라치오 골키퍼가 막을 슈팅이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뭐 기대골값이 1.1인데 유효 슈팅이 17번 슈팅했는데 이게 한 번도 골대로 안 갔다는 거잖아요. 즉 공격진들의 개별적인 부진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이런 부진들, 뭐 사네 선수 역시 이번 경기 날카로운 패스를 하지 못하면서 침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투헬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선수의 개인적인 폼의 문제. 이 케인 선수가 큰 경기에 약하다는 지적들, 독일 현재 비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17번의 슈팅을 때리고도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옵타가 통계 기록을 집계한 이후 챔피언스리그 경기 최초의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의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지금 투엘 감독 체제에서 너무나 많이 좀 새로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를 상대로 전반전은 거의 좀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기를 주도하며 슈팅을 가져갔는데 결국은 이 후반전에 이렇게 또 실점을 허락했는데 이 상황도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뭐 라치오 역시 그렇게 공격적으로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낸 과정은 또한 이 바이에른이 갖고 있는 문제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다. 페널티킥을 허용했는데 이제 임모빌레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잘 막는 상황에서 사실 임모빌레가 이 장면은 조금 영리하게 공을 이삭센에게 연결해줬고 네. 이삭센이 슈팅을 가져갈 때 우파메카노가 빠르게 따라와서 막아내려고 다리를 뻗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투박했다. 그렇습니다. 우파메카노 선수가 지금 보면은 이삭센의 이제 발목을 좀 밟았어요. 네. 네. 보기에도 그냥 퇴장감인 거죠? 예, 사실 이거는 뭐 VAR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심판이 지금 바로 앞에 바로 있어요. 앞에 있기 때문에 저걸 돌려보는 건 시간 낭비다. 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슈팅하는 선수의 정강이를 그냥 발로 차면은 당연히 퇴장이고 이게 또 골대 앞이잖아요. 페널티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첩을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너무나 격한 그런 파울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에 대해서 항의를 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중첩의 문제 때문에 이거 일부러 깐 건 아닌데 퇴장은 너무 간 거 아니냐라는 항의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항의까지는 아니었고 좀 읍소 이거 네. 퇴장은 아니지 않아요? PK는 인정하는데 경고까지는 안 될까요?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뭐 그런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임모빌레가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그 뒤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이 이어졌지만 뭐 지금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은 바이에른의 공격 자체가 공격을 하긴 했는데 위협도가 높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도가 치긴 쳤는데 그 물결이 거의 좀 일정했어요. 예, 게다가 이제 오히려 전반전 어떻게 보면은 홈팀인 라치오가 좀 버티는 식으로 경기를 하다가 전반 추가 시간부터 살짝 공격을 하더니 후반 시작과 함께 막 몰아쳤고 그러다가 이제 바이에른이 공격을 할 때 조금 물러섰다가 역습을 하면서 또 몰아치면서 퇴장도 유발하고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고 그 뒤로 또 잘 지키다가
또 후반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런 몰아치는 굉장히 실리적이고 영리하고 노련한 그런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공격 빈도에도 불구하고 공격 위협도가 떨어진 것은 선수들의 슈팅 퀄리티도 안 좋았다. 그런데 케인의 최대 장점이 슈팅 퀄리티인데 이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케인의 문제인가 감독의 문제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케인 선수인데 투헬 감독에 대한 지적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엘 감독이 이미 지금 지휘를 하고 난 이후에 43경기에서 10패를 당했습니다. 이 기록 다른 팀에서 보면은 43경기 가운데 10번 졌으면은 좀 많이 안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기록이라면 좀 다르죠. 심지어 나겔스만 감독이 경질되면서 투헬 감독이 온 것인데 그 나겔스만 감독의 기록이 84경기를 하면서 10번의 패배를 당했으니까 지금 그것보다 2배 가까이 적은 경기를 하면서 10번의 패배를 당한 것이니, 사실 나겔스만을 경질했던 바이에른의 판단을 생각해보자면 지금 이 정도 성적이면 투헬 감독은 바로 경질이 돼야 되는, 그럴 정도로 극악한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다. 즉 이 기록은 이제 케인이 오기 전 지난 시즌까지 포함했을 때고, 사실 지난 시즌도 도르트문트가 자멸하지 않았다면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많은 대회를 거의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지난 시즌도 무관 위기가 있었는데, 다만 그때는 투엘 감독이 중도에 부임을 한 거니까 그래 뭐 정비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영입한 선수도 없고 올 시즌이 진짜지. 그리고 올 시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케인을 9,500만 유로라는 바이에른 역대 최고 이적료를 투자해서 데려왔는데 이 성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케인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투헬 감독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토마스 밀러의 인터뷰를 보면은 우파메카노가 퇴장을 당한 경기에서 0대1로 졌으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예, 뭐 수적 열세이고 원정 경기였는데 0대1이면 2차전은 우리 홈 경기니까 괜찮다, 크게 진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바이에른의 역대 이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의 기록을 보면 이 1차전 패배가 암시하는 것은 탈락의 징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에게 1대0으로 패했는데 이탈리아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충격인데요. 2014-15 시즌에 8강전에서 포르투에게 1차전 패배하고 난 이후에 2차전 승리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 이게 거의 9년 전의 일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노가웃 토너먼트에서 1차전을 패배한 최근 7번의 경기에서 모두 탈락했다. 1차전을 지면은 반전을 거의 못했던 바이에른 뮌헨이고, 말씀하신 대로 2011년에 인터밀란전 패배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는 진 적이 없었던 바이에른인데, 사실 인터밀란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승권 팀이고 항상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는 팀인데 라치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네. 사리 감독의 라치오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라치오가 지금 바이에른이 질 정도의 전력의 팀이냐를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16강에서 광탈할 가능성이 생겼고, 여기서 만약 광탈을 한다면 사실상 뭐 지금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이 남아있지만 레버쿠젠과 5점 차로 벌어졌고 맞대결 두 번에서 1무 1패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레버쿠젠이 두 번을 져야 되는데 무패팀이거든요. 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치오전을 2차전에 못 이길 경우에는 사실상 12년 만에 무관 시즌이 된다. 그렇습니다. 2012-13 시즌 이후 그야말로 이 바이에른 왕조를 건설했던, 그야말로 이제 11년 동안 계속해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제 트래블 달성했던 시즌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이제 2008-2009 시즌이 바로 지금 한국 대표팀에서 경질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맡아서 무관 시즌, 뭐 중도에 경질되긴 했지만 어쨌든 무관의 책임을 크게 졌던 시즌이었고, 2009-2010 시즌에 네덜란드의 명장인 루이스 판할이 부임을 해서 리그 우승하고 포칼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오르면서 트래블을 노렸지만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무리뉴 감독이 인터밀란에 패배하면서 챔스는 준우승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두 시즌이 이제 무관으로 끝나면서 판할 감독이 경질이 됐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하인케스 감독이 2012-13 시즌에 역사적인 트래블을 이뤘고, 그때부터 이제 지난 시즌까지 리그만 11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포칼에서도 5번이나 우승을 했고, 또 2019-20 시즌에는 플릭 감독이 통산 2번째 트래블까지 이루면서 꾸준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최근 3시즌 연속 챔스 8강까지는 그래도 갔었는데 지금 16강에서 광탈을 하게 된다면 2018-19 시즌 이후 첫 16강 탈락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투엘 감독 이제 부임 이후에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성적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노가웃 스테이지 각종 컵 대회의 결과가 1승 1무 5패다. 승부사적 기질을 못 보이고 있다. 사실 좀 흥미로운 게 초엘 감독이 첼시에서는 중도 부임해서 챔스 우승을 이뤄냈던 그런 그 토너먼트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에른에 와서는 지난 시즌 중도 부임해서 프라이부르크와의 포칼 경기 1대2 패배 탈락, 그리고 맨시티와의 챔스 8강은 뭐 맨시티니까 우승팀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올 시즌 이제 라이프치히와 슈퍼컵 패배 탈락, 그리고 이제 포칼에서 정말 하부리그 팀, 거의 아마추어 팀에 가까운 민스터전 4대0 승리를 제외하면 3부 리그 팀인 자부리그 팀의 포칼전 1대2 패배에 이어 이번 라치오전 패배까지 5번을 패배를 했다. 이거는 정말 경질감이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성적이면 경질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게 케인의 기가 센 건지 네. 투엘이 부진한 건지 네, 헷갈립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상황은 케인이 아쉬운 건 맞지만 감독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 밀러가 0대1로 진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날 경기 뭐 공식적으로 이제 최우수 선수는 이제 승리를 거둔 라치오의 귀행두지가 선정이 됐지만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는 0대1로 진 바이에른의 김민재 선수 7.7점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바이에른이 더 많은 골을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김민재가 막아줬기 때문에 0대1로 진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 소화하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제 클리어런스 기록이 있고 블록슛도 이제 4차례나 있었어요. 결정적인 실점 위기에서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 2개, 태클 3개에 상대와의 지상경합 4번 중에 3번을 승리했고 98%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로 빌드업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래도 팀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키커지 평점에서는 노이어가 2.5점으로 바이에른 선수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가장 높은 잘했다라는 평가 받았고 그 다음이 4점의 김민재예요. 나머지가 4.5점, 5점, 6점이니까 이거 뭐 최악이다. 모든 선수들이 최악이었는데 그나마 김민재, 노이어만 면죄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또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이 괴행두지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던 카스테노에게 연결했고 카스테노스가 또 이제 안데르송에게 연결했는데 결정적인 슈팅이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쫓아와서 슈팅을 블록했어요. 이걸 막아내지 못했다면 사실은 노이어가 바로 앞에서 골문이 크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2대0이 됐을 것이고 2대0이 됐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2차전 홈 경기를 3골 차로 이겨야 돼요. 그건 네. 정말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낸 게 바이에른이 그나마 8강에 좀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살린 슈퍼 블로킹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 이제 많은 그 언론이나 팬들이 이젠 투엘 감독 경질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단 투엘 감독 본인은 경기 종료 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의 미래라든지 경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웃었고 또 프로인트 디렉터 이 경질 권한을 갖고 있는 바이에른의 이제 수뇌부 인물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맞고 투엘 감독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의 목표는 투엘 감독과 함께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 우리는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투엘을 자르냐 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네. 현재로서는 투엘 감독을 이제 지지해주겠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지만 이건 당연해요. 2차전이 남아있고 그 2차전을 일단 투엘 감독으로 준비해야 되고 2차전이 남긴 상태에서 누가 옵니까? 여기서 부임하자마자 탈락을 원하는 감독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까지를 잘해서 이기길 바라고 또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여기서 감독을 또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외적으로는 이런 말을 했겠지만 실제 내부에선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 독일의 빌트지 보도가 이 경기가 열리가 전에 나온 보도인데 이미 레버쿠젠과의 지난 주말 완패 이후 내부에서는 새로운 감독에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는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만 선수단이 바뀔지 감독이 바뀔지에 대해 보드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독일 내에서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스포르트 빌트의 취재에 따르면 투엘 감독과 바이에른 구단 측 모두 부인했다. 내부적으로 만약 올 시즌 무관으로 끝날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다. 감독과 구단 선수단 사이의 분위기를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운영진 중 일각에서 한지 플릭 감독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다. 독일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후
플릭 감독은 올여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플릭 감독의 바이에른 2기 부임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플릭 감독이 바이에른을 떠날 때 바이에른의 명예회장 율리 헤네스와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르트 빌트의 취재에 따르면 양측은 오해를 풀었고 플릭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 감독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에 플릭이 바이에른을 떠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하산 살리하미지치가 없다. 현재 바이에른은 감독 교체설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자녀 시즌 투엘 감독이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근데 이게 라치오전 전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이미 라치오전을 지기 전에도 플릭 감독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면 이 라치오전 패배, 결국 2차전까지 탈락이 확정되면 결국에는 올 여름에 투헬 감독과 불화나 안 맞는 선수들을 내보내는 수순이 아니라 투헬 감독을 내보낼 수순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흥미로운 보도들이 원래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부임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바이에른과 지금 다시 연결이 됐고 그 과정 속에 오히려 투헬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자신을 역제안했다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다 이게 소문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제 감독 연쇄 이동에 대한 그런 바람이 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라치오전 끝나고 이제 빌트지에 루카스 피셔 기자가 새롭게 정보를 올린 것에 따르면 투헬이 경질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임은 플릭이다라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즉 이 경기 이후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이고 만약 또 플릭이 바르셀로나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플릭이 바르셀로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다음 선택이다. 즉 이전에 언급됐던 무리뉴 감독은 본인이 뭐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바이에른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바이에른은 무리뉴 감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일단 빌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가 있기 전에 더리우트, 키미히, 고레츠카 같이 투헬 감독이 이제 주전에서 배제한 선수들이 이제 투헬이 남을 경우 떠날 것이고 뭐 이런 상황 투헬이 나가냐 고레츠카 키미 더리우트가 나가냐에 대한 그런 이 내부의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 라치오와의 2차전은 정말 탈락이 되고 실질적으로 무관으로 시즌이 끝나면 뭐 이 선수들도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일단 투헬 감독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이후 일정, 투엘 감독의 운명도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크게 이겼던 이제 보훔을 상대로 2월 19일 날 새벽에 경기를 치릅니다. 레버쿠젠과 승점 차가 지금 5점 차입니다. 레버쿠젠이 흔들리지 않는 한 바이에른 뮌헨이 저 레버쿠젠을 넘어서기는 또 쉽지 않아 보여요. 예, 레버쿠젠의 당분간의 일정을 보더라도 뭐 하이덴하임이라든지 뭐 마인츠라든지 쾰른이라든지 뭐 볼프스부르크까지도 객관적으로 그러네요. 사실 지금 레버쿠젠의 패배를 기대하기 어렵고 진다고 하더라도 2번이나 진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데 바이에른도 보훔과의 경기는 이길 수 있겠지만 라이프치히전을 이길 수 있을까? 다음 이어질 경기 그리고 뭐 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 경기도 뭐 만만할까? 뭐 그다가 라치오와의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지금의 흐름이라면 정말로 12년 만에 무관 시즌이 되면서 투엘 감독이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나폴리에서 세리아 우승을 이루고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또 한 번의 그 유럽 빅리그 우승을 좀 이룰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말씀 또 하신 대로 케인의 무관 저주가 또 이번에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분데스리가는 항상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레버쿠젠, 이 사비 알론소 감독의 이 좋은 활약 속에 새로운 우승자 탄생 가능성이 높고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올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펼쳐지는 분데스리가 소식도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뉴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